ASMR 프로젝트 불면일기 제3화 강의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서 그녀는 오늘도 가장 먼저 와 수업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늘 차분한 모습으로 같은 자리에 앉은 그녀는 마치 우리과 전공 수업의 마스코트와도 같았다. 듣자 하니 3년 내내 거의 같은 자리에 앉고 있어서 다들 어지간하면 그 자리를 비워둔다고 했다. 게다가 모두에게 싹싹하고 교수님들께도 좋은 인상의 학생이라 교수님들도 같은 자리에 같은 학생으로 인식되는 모양이었다. 어쩌다 그녀가 없는 수업에서 그녀가 언급된 일이 있었다. 교수님은 그녀가 예전에 낸 과제의 예시를 들어주려다 갑자기 이름이 떠오르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 말을 짚던 교수님은 그녀가 앉던 자리를 가리키며 있잖아. 어제 알지? 라고 하신 한마디에 수강생 모두가 그녀의 이름을 말하며 웃고 박수를 쳤을 정도다. 우리과 전공 수업은 대부분 한두 개의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여러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서 편하고 늘 보던 얼굴들을 일정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어서 꼭 고등학교 교실 같은 느낌도 난다. 하지만 수업에 따라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참여하는 사람은 다르기 때문에 자리는 바뀌기 마련이다. 그런데 어째서인가 그녀는 꼭 두 번째 줄 창가 자리를 고집했다. 그녀와 친한 사람들이 같이 앉자며 자리를 마련해도 거절하기 일쑤여서 그녀와 친한 사람들은 덩달아 그 주변에 자리를 잡아야만 했을 정도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그 누구도 그녀가 같은 자리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신입생들이 처음에 친해지던 시기부터 어느샌가 그녀는 그 창가 자리에만 앉고 있었다. 그녀의 동기들 자리도 먼저 맡아두는 친절까지 베풀었기에 그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녀의 근처에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강의 교환이 보이는 모니터도 가까워 필기하기도 편했고 교수님의 시야에 정면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한 발 비껴서서 관심을 유지할 수 있는 묘한 자리였다. 게다가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와 그 주변 사람들의 학점도 과에서 상위권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터가 좋은 게 아니냐는 농담도 종종 들릴 정도였기 때문에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그 자리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두 해가 지나자 창가 두 번째 자리는 그녀의 지정석이 되었다. 사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알게 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2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해버린 이유다. 입대 직전에 신입생 환영회를 따라간 덕분에 그녀와 안면은 있었다. 같은 OT조는 아니었지만 여럿이 술을 먹던 자리에서 화제도 맞고 주량도 맞아서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꽤 신나게 떠들었었다. 그래도 다른 선배들처럼 신입생을 어떻게 해보려는 흑심을 품진 않았었다. 당시에 나는 과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선을 지키려 꽤 노력도 했었다. 덕분에 신입생 환영회에 젠틀한 선배로 기억된 채 입대할 수 있었다. 물론 상병을 달자마자 전 여자친구와는 헤어졌다. 꽤 노력해봤지만 나라고 법칙을 어길 수는 없었다. 그래도 복학했을 때 전 여자친구는 이미 취업을 해서 과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그녀와의 재회는 복학 후 나의 첫 전공 수업에 이루어졌다. 복학생답게 기합이 들어 아침 9시 수업 가장 먼저 강의실에 도착한 내가 복학 첫 강의를 듣기 위해 선택한 자리가 하필 그녀의 지정석이었다. 노트북을 놓기 좋은 콘센트 옆자리도 다 제쳐두고 내가 선택한 자리였다. 물론 갓 복학한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의 자리에 대한 내막은 전혀 알지 못했다. 내가 막 책을 꺼내고 있을 무렵 나에 이어 두 번째로 그녀가 강의실에 들어왔다. 그녀로서는 늘 앉던 자리에 복학생이 버티고 있었으니 꽤 당황할 만했다. 하지만 나를 맞이한 그녀의 얼굴은 당황함이 아닌 반가운 미소였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내 옆자리에 앉아 내 이름을 부르며 가볍게 어깨를 쳤다.
신입생 환영회 이후로도 휴가 때 내가 학교에 들를 때면 희한하게도 그녀와 동선이 겹쳤기 때문이다. 그때마다 비슷한 주제로 가볍게 떠들곤 했는데 덕분인지 오랜만에 온 학교에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한시름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들뜬 목소리로 복학했냐는 물음을 던지고 안부를 물어왔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소한 일상을 늘어놓으며 작은 이야기들을 교환했다. 이야기가 어느 정도 일단락될 무렵 그녀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자리를 비켜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꼭 그럴 사정이 있어서 이 강의실에 오면 그 자리에 앉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도 꼭 이 자리에 앉을 이유가 있어서 고심하던 차였다. 그녀의 에코백에서 흘금 보인 깡통과 손에 가느다란 상처를 보고 나도 모르게 눈이 커진 모양이다. 혹시 네가 마루를 돌보고 있었니? 그녀 역시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데 유리창을 톡톡 두드리는 작은 소리가 났다. 우리는 동시에 그곳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고양이가 우리를 바라보며 손짓하고 있었다. 고양이와 눈을 마주치자 그녀는 급히 깡통을 따서 창을 열고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익숙한 듯 물을 마시듯 습식 사료를 핥아댔다. 조그만 시냇물이 흐르는 듯한 그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나에게 물었다. 어떻게 마루를 알고 있는지를. 사실 마루를 처음 돌보기 시작한 것은 나였다. 1층 강의실에 에어컨 실외기가 달린 창가 자리로 꼬리 없는 고양이가 가끔 나타나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던 것이다. 생각이 나서 가끔 간식을 사다 주자 고양이는 어떻게 알았는지 내 수업 시간만 되면 그 에어컨 실외기 위에 앉아 나를 기다렸다. 결국 정이 들었지만 녀석을 데려다 키울 환경은 되지 않았다. 곧 입대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도 있었다. 그래서 누가 고양이에게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낸 생각이 이름표 목걸이를 채우는 것이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뒤에는 내 전화번호도 새겨 넣었다. 간식을 다 받아 먹자 마루는 창문에서 내 책상 위로 풀썩 뛰어내렸다. 그리고 익숙하게 나에게 코를 가져다 댔다. 고양이 인사였다. 나도 코를 맞대 인사를 받아주자 마루는 기분 좋다는 듯 그 조그만 이마로 내 이마를 콩 하고 들이받았다. 오랜만에 만났지만 내 손길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며 마루는 골골거리는 소리를 냈다. 이 모든 걸 그녀는 신기하게 쳐다보며 웃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나와 마루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휴가 때마다 나와 그녀의 동선이 겹친 이유도 그제야 밝혀졌다. 우리 둘 다 마루를 만나기 위해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지정석은 한 칸 옆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 오른손을 꼭 잡아주곤 했다. 창가에서는 마루가 우리를 바라보며 무심히 세수를 한다.